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필리핀에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불편한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겠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몇 가지를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 전 필리핀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니까요. 의료 시스템이나 기타 등등 우리 입장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생각엔 내가 이 나라에서 백신 접종은 힘들겠구나, 한국 가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백신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락한 시장님이 확보해둔 백신을 접종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지구에서 가장 빡세게 코로나 빗장을 쳤던 나라에 제가 살고 있던 거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살다가 몸이 고장나면 그냥 한국을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이민 왔다고 하면 마치 한국에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4시간 거리, 응급 상황에선 답이 없겠지만 평상시엔 한국 가서 고장난 거 고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국에 거주할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의 비싼 의료비 유명하죠. 그때는 아프면 그냥 뒤지자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적도 있었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비싸지만 그래도 고칠 수라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필리핀에선 의료 비용이 비싼 건 둘째치고 못 고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유 있는 피노이들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고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항상 내 몸의 상태와 건강, 생활 속에서 조심하고 다녀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하지만 처절한 필리핀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장점도 발생합니다. 나의 몸뚱이를, 나의 건강 상태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한국에 살 때는 하지 않았던 세상 좋다는 음식 다 먹고 각종 비타민과 운동, 몸 관리는 다 하고 삽니다. 이걸 좀 말하다 보니까 우픈 상황이네요. 일 처리를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느리게 한다고 꼼꼼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치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만 느리면서 잘하지도 못하면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선 고구마 1000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몇몇 필리핀 사람들이나 관공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면 몇 분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일들, 우리 시선에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경쟁의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민족성과 라이프 스타일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와는 세팅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 거죠. 100% 다 이렇다 저렇다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쟁 사회에 좋은 면도 많겠지만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경쟁을 거의 안 하는 사회 구조이거나 의식 자체가 부재할 경우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경쟁의식하고 뭔 상관이냐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필리핀 관공서나 기타 서비스 업계의 일처리를 예를 들어보면요. 느립니다. 느리죠. 고급 능력치를 요하는 스킬을 쓰는 일도 아니고 단순 업무를요. 그냥 자기 할 것만 자기 속도에 맞춰서 상황은 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물론 이들에게도 실적이라는 것은 중요할 테고, 요즘은 그래도 애프터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지만, 내가 여기서 잘해서 전부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나는 이곳에서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자기 능력을 발산하며 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장착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 아주 밑바닥에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살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 같다 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면 요령과 인내심이 생기긴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때면 참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가끔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해주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감동은 2배가 됩니다. 와, 이런 친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신 쌀라맛을 외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곳에 오래 살다 보면 이들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더 짜증나지만, 필리핀에 이렇게 살다 보면
슬로우 라이프에 적응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느리다고 화내고 답답함을 호소해봤자 저만 손해더라고요. 처음 겪어보는 느린 필리핀을 보게 되는 분들은 속 터져버리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마닐라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체증과 험난한 도로들은요. 차량 가격이 비싼 나라인데 할부 시스템이 활발히 발달해서 신차가 나오면 도로에 바로바로 수두룩하게 보이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인구가 터져나가는 마닐라에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드는 새로운 도로들 전부 유료화로 막히는 도로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막히는 마닐라죠. 상상이 가시죠? 쇼핑몰과 상업시설들의 정문에 항시 보이는 차량 행렬들.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면 이해를 하는데 뭔 놈의 귀족들이 이리도 많은 건지 몇 발자국만 걸으면 주차장인데 굳이 정문에서 기사가 내려주는 특급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차량 행렬이 외부 도로까지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 쇼핑이 취미인 저에게 수많은 시련을 안겨다주는 필리핀 온라인 쇼핑몰들. 싸다고 가격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름 인터넷 짬바가 된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검열하고 구매해도 여기가 중국인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가품의 천국인 필리핀 쇼핑몰들. 얼마 전 외장 하드를 구매했는데 5분 사용하니까 시스템 오류가 납니다. 쇼피라는 쇼핑몰인데요. 대응팀과 2달간 문자, 전화 상담으로 해도 해결 불가. 결론은 그냥 판매자랑 직접 해결 보랍니다. 메이저 브랜드를 제외하고 필리핀에서 제품 AS도 정말 힘듭니다. JBL이라는 스피커 회사의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는 마닐라에 딱 한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트우드 시티 뒷골목이에요. 교통체증을 뚫고 가는 건 둘째치고 서비스 기간을 기다리는 건 아마 한국 시스템에 적응된 분들께는 대단한 불편함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면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 넣으면 즉시 친절하게 원격 아니면 방문해서 해결을 해주는 시스템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인내심과 기다림의 미학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유명하죠. 필리핀 하면 부정부패. 개발도상국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정부패를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끼리의 문제나 대규모 사업의 권력형 범죄들과 정치권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필리핀에서는 일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들과 교통경찰 혹은 사업체를 운영할 때 말도 안 되는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심플하게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운전할 때를 예를 들자면 저도 수도 없이 면허증도 빼앗기는 단속에 걸려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해봤는데요. 지금은 단속이나 기타 등등 걸리지 않으려고 법이란 법은 다 지키고 다닙니다. 얼마 전부터 교통단속이 심해졌다고 일도 안 봐주고 돈을 뜯고 티켓을 날린다는 소문이 나오고부터 블랙박스 업그레이드와 함께 꼬투리 잡을 일을 안 만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삥 뜯으려고 평상시에 안 하던 외국인 업장 단속을 한다던가 시작부터 이미 합의된 사업장을 작당하고 모의해서 자기들 상황에 맞게 법을 이용해 등에 칼 꽂는 걸 보고 있으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란 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지켜야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혼자 몸살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당했을 경우 보호해줄 법체계라는 것이 존재만 하지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정신적인 불안감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다수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이겠지만 아마도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필리핀이 뉴스에서도 언급한 부분들 필리핀이 좀 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필리핀 치안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요? 위험한 나라에서 어찌 살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나온 세월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나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질문 받았을 때는 뭔 겁이 이렇게도 많을까?
어떤 영화를 보고 이러는 걸까? 라고도 생각했었는데 직접 경험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각종 매체와 루머들을 외부에서 바라만 보면 충분히 필리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있을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가지 말라는 데 안 가고 항상 촉을 세우고 방심하지 않고 다니는 것, 이렇게요. 한국에서 외출할 때, 여행 다닐 때 방어막 치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좀 조심해서요. 하지만 필리핀에선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서 조금 무뎌졌지만 처음 필리핀 정착할 때를 생각해 보면 불편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 속의 많은 부분들에서 제약이라는 게 생기니까요. 근데 사실 관광객이나 교민들은 생계형 범죄에는 조금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막 총 쏘고 하는 권력형 범죄에는 우리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이란 나라 365일 덥죠. 우기나 태풍이 올 시기엔 시원한 정도지만 동반자 습기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빈부격차, 이것도 적응하기 힘드실 겁니다.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된 지역들도 많아서 필피디 채널에서는 좋은 영상, 밝은 영상, 깨끗한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필리핀 마닐라라는 도시의 대부분은 아직도 각종 쓰레기와 어이없는 도시 행정으로 한국이나 기타 정비가 잘 된 나라에서 살다 온 분들은 적응하기가 꽤 불편할 겁니다. 눈앞에서 극명하게 빈부격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조국, 내 나라라도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남의 나라에 살면서 내 입맛대로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건 팩트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제 눈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겠죠. 다음 편에서는 필리핀에서 살면 좋은 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필피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